네, 안녕하세요. 지금 KB증권에서 리서치 본부죠. 리서치 본부에서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환입니다. 저는 지금 업력은 한 16년, 이제 제가 미국 주식으로만 이 KB증권사에서 한 16년째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미국 주식은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또 미국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보면서 또 느끼면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미국 주식 개별 종목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펀드를 만들거나 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거나 할 때 MP를 제공하는 이제 분석과 운용을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용은 아니에요. MP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잠깐 제가 하고 넘어갈 거예요. 되게 짧습니다. 뭐 미국은 좋은 시장이고 큰 우량주들 많고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지 숫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저희가 2022년 연말에 연간 전망 탑픽을 한 8종목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종목에 대한 이제 중간 집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AI 투자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뭐 산업의 미래를 뭐 분석해서 예언을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또 잘하는 건 뭐 AI 좋다. AI 주식 많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만큼 매출이나 이익 성장 대비 주가가 지금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 사실 이거를 보는 게 저희 재무 분석가인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2013년에 이제 5년 후 포르쉐 타고 싶다면 뭐 미국 주식 지금 당장 올라타라 이 책을 한번 썼었는데 그때 좀 인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주식 책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썼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본론부터 조금 넘어가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제가 여쭤보면 주가가 너무 비쌉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제가 2013년부터 미국 증시 막 얘기를 할 때 나스닥 고점인데 어떻게 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차트만 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비싼 걸까 싼 걸까? 그러면 차트가 내려가면 싼 거고 차트가 올라가면 비싼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PBR이 낮다라고 하면 PBR 자체는 분모가 자본이에요. 자본 대비 주가가 낮다라는 건 자본 대비 이익을 같이 비교를 해줘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익 수준 대비 주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PBR은 ROE와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 상대 비교라고 하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또 저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것만 알자라고 해서 3개를 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주의 실질적인 투자 수익이 증가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 뭐 인터넷으로 그냥 샀으니까 나는 이제 주식 투자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회사의 회계 계정에 보면 자본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럼 자본 대비 실질적인 투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ROE, 자기자본이익률이죠. 자기자본이익률은 미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ROE를 가지고 많은 밸류에이션 모델을 만들어내고 목표 주가를 산정하고 미국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가지고 또 컨센서스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ROE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그럼 비싼가? 차트가 뭐 지금 연초 대비 뭐 주가가 지금 50% 올랐습니다. 너무 비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익 수준이나 매출 대비해서 이 주가가 비싼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식이 안정적인지, 안정적이라는 거는 주가 봐봐. 주가 그냥 거의 움직임 없고 배당 따박딱 나와. 이게 안정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의 기준으로 안정적인 건 이 주식들을 이제 기업들을 세워놓고 한 단위 위험으로 똑같이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단위 위험을 적용했을 때 연율화 수익률이 5년, 10년, 15년, 25년 이때까지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기업들을 저희는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미국의 종목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짧게 얘기를 할 거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모든 종목들은 전부 개별 종목 풀 리포트로 KB증권 리서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서 풀 리포트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주의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 자본 대비 이익이 증가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만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한 16에서 21%로 이게 2005년하고 2022년을 비교를 해보는 건데 미국의 ROE가 지금 21%, 지금은 20%예요. 20%까지 올라갔지만 기타 국가들은 다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많이 빠졌죠. 18%에서 9%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왜 미국만 이렇게 ROE가 올라갈까? 뭐 돈을 잘 버니까? 아니에요. 돈만 잘 벌어서는 사실 이렇게 ROE를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데 그거를 사내유보 뭐 심각한 문제였죠. 어디다 쓰지도 않고 계속 쟁여놓으면 사실 ROE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번 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ROE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순이익의 89%를 주주환원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00억의 순이익이 발생하면 89억을 주주들에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 시장에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면 내가 받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죠. 그럼 ROE가 올라가고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에 있는 걸 많이 이제 곳간에 있는 걸 꺼내서 고객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자본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자본 대비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또 ROE가 상승하게 되죠. 그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번 걸 나눠주기 때문에 일단 ROE가 상승하는 시장이고 안정적인 시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를 안 하느냐? 투자할 거 다 하고 남는 돈으로 합니다. 안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또 발라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연율화 수익률, 이게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인데 왼쪽 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같은 위험을 적용했을 때 연율화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시장,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배당이 나오죠. 근데 배당 나오면 이제 뭐 용돈이라고 생각하셔서 뭐 초밥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배당이 나온다면 바로 재투자를 하세요. 왜냐하면 미국은 1년에 4번을 배당을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그 어떤 시장보다도 큽니다. 만약에 이제 10년을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미국 주식에 그냥 배당은 그냥 들어오면 다 쓰고 10년을 투자했으면 지금 166%가 나죠. 뭐 이머징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인데도 맞는데 166%가 나오지만 받은 배당을 재투자하면 220%가 됩니다. 거의 이제 54%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배당이 들어온다면 저는 무조건 재투자하는 걸 적극 권유드립니다. 그게 이제 수익률로 얘기할 때 뭐 용어로 얘기하면 토탈 리턴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간 전망 종목 얘기를 들어가면 일단 저희가 작년 이제 11월 달에 연간 전망 자료를 제가 쓰면서 제시드린 종목들은 요 밑에 있는 8종목이에요. 보면 테슬라,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 메리어트 호텔, 시스코, 온세미컨덕터, PTC, 그 다음에 AMD하고 퀄컴 이렇게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캐시킹 그리고 여기 보면 낙폭과대 이렇게 써놨죠. 이 캐시킹과 낙폭과대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캐시킹은 현금이 많으면 캐시킹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금이 많은 걸 사내유보로 쌓아놓기만 하면 ROE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잉여현금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현금을 쓸데없는 데 안 쓰고 주주환원이나 이런 쪽에 잘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ROE가 올라가던 기업들을 저희가 S&P 500 기업 내에서 필터링을 했어요. 게다가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돈 땡겨서 고객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금이 쌓여있지 않으면 이렇게 주가를 이제 ROE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주주 환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골라낸 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낙폭과대는 뭐 차트를 봤을 때 뭐 200일 이평선을 내려갔다, 낙폭과대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졌는데 이익 수준은 올라가야 낙폭과대입니다. 그간에 간극이 생기겠죠. 주가가 빠졌는데 이익 수준도 같이 빠졌다. 그걸 낙폭과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쪽이 이제 밸류에이션 영역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익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 그걸 이제 골라서 낙폭과대로 제시를 했고 저희가 이제 연말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고 이 8종목에 제가 최근 이제 연초 이후에 수익률을 한번 봤는데 S&P 500이 한 6% 정도 연초 이후에 수익이 발생했지만 보시면은 퀄컴,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 메리어트 호텔, AMD, 온세미컨덕터, 테슬라, 그 다음에 시장보다 조금 저조했던 종목은 PTC, 시스코 이쪽은 이제 밸류 쪽에 들어가요.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장주가 조금 달리는 구간에서는 조금 수익률이 적게 나왔지만 저희는 여전히 장기 투자로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종목들을 뭐 간단하게만 그냥 코멘트를 드리면 시스코 같은 경우는 IT 기업 시스코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제 음식료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PTC는 업무 자동화하는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스냅드래곤. 반도체 쪽에서 이 퀄컴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칩,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칩을 지금 스냅드래곤을 만들어내고 있고 애플에도 공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퀄컴의 이제 장기적인 저희가 성장성으로 봤을 때 퀄컴은 자율주행 쪽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 탑픽으로 제시하고 최근에 저희도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업무 자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를 조금 더 AI 기반의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작년 3분기 정도에 이 정도면은 반영 다 됐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눌렸던 수요가 갑자기 너무 많이 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호텔 예약 잡기도 어렵고 뉴욕에 있는 호텔 값은 뭐 2배 이상, 더블 이상 이렇게 올라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호텔 쪽은 굉장히 수요가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3분기에 원래 이제 메리어트가 조금 거의 주식이 풀리하게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여행을 또 가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조금 버프를 받은 조금 더 주가 상승을 받은 기업이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반도체 탑픽 중에서는 AMD예요. AMD하고 엔비디아 두 개 다 좋은 종목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왜 AMD를 엔비디아보다 탑픽으로 선정을 했냐? 밸류에이션 때문이죠. 저희가 정말 그 주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가를 파악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저희는 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MD가 저희 분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GPU 시장에서 잘 크고 있고 AMD는 이제 CPU까지도 공략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과거까지는 반도체 투자하면 메모리였죠. 뭐 낸드 뭐 이런 이제 메모리 수요에 따라 반도체 시장이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실적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본 건 이 메모리 수요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서 이걸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빠지진 않더라. 이게 저희 결론이었고 메모리 수요가 안 나타나지만 그걸 충분히 상쇄를 한 게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AI 관련된 칩들 이런 쪽에서의 매출이 실제로 그 메모리보다 더 잘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비중 그리고 AMD하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칩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쪽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AMD는 이제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인베디드 반도체가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인베디드가 어떤 거냐면 컴퓨터 쓸 때 저희가 들어가는 이제 그래픽 카드 아니면 CPU 이걸 제외한 칩을 인베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을 갔는데 주차장에 이렇게 액정 있고 내 차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 외의 컴퓨터 같은 기기들 거기에 들어간 칩들이 인베디드입니다. 그쪽에서 AMD도 지금 실적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쪽인데 얼마 전에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 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 75%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딱히 어떤 기술로 줄이겠다라는 건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뭐 차세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뭐 목표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날 당일 온세미컨덕터가 마이너스 7.5%까지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바꾸는 수요가 아직도 엄청납니다. 이 수요가 공급을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면 전기차의 거리가 5에서 10%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온세미컨덕터는 저희는 잠깐 이제 뭐 테슬라를 휘둘리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더 많이 올랐죠. 저희도 상당히 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12개월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3년 저희가 예측치를 쓴다든지라고 해도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왜냐면 뭐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포드나 제네럴 모터스 대비해서 2배, 3배 가까이 되죠. 매출은 훨씬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그 영업이익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를 많이 팔고 그걸 기반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하다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장기 의견은 포지티브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죠,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한 달, 2달 만에 거의 테슬라 주가가 더블이 났어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뱉어 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3년을 보고 타겟 프라이스를 정하는데 2달 만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용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의 비중을 초기 값으로 맞춰줬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운용이죠. 뭐 예를 들어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정말 큰 운용사에서 정말 수십억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종목 좋으니까 샀다가 딱 먹고 팔고 이렇게 할까요? 잘립니다. 그랬다가. 왜냐면 그 신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운용이라는 건 비중의 미학이라고 하죠, 운용은. 그래서 내가 초기 설정값을 맞춰놓은 금액 대비 지금 테슬라가 더블이 났다면 절반으로 줄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내가 본 좋은 종목 중에 빠진 애들한테 넣어주는, 그래서 윗부분을 잘라서 아랫부분에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지금도 뭐 테슬라가 뭐 더블 가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 많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장기 뷰가 좋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건 무조건 먹은 만큼은 일부 덜어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끝나고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3분밖에 안 남아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적인 얘기는 넘어가고, 반도체 산업은 지금 이 S&P 500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비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근데 S&P 500보다 지금 이제 많이 이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뭐 산업에 투자는 뭐 ETF도 괜찮지만 개별 종목적인 접근, 싼 기업들을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관련된 투자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을 좀 뽑아봤어요. 근데 이제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봤는데 C3 AI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보면 옛날에 전 그 생각나요. 메타버스가 왔을 때 다들 어떤 거 투자하셨죠? 로블록스 샀죠. 메타버스는 하나의 트렌드고 가상의 이제 현실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혁명인데 왜 게임주만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AI 관련된 주로서는 이 C3 AI 이게 지금 거의 연초 위에 주가가 155%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C3 AI 종목 코드는 AI예요. AI. 그러니까 AI 하면 C3다라는 공식이 지금 성립될 정도로 사실 이거는 저희 관점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외에 이제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오른 종목들, 일단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이 저희가 AI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골라온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UiPath 같은 경우는 로보틱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 시켜주는 쪽에서는 1위 하고 있는 RPA 시장의 1위고요.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기존에 이제 웨어하우스, 뭐 데이터 레이크,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클라우드 시장이 있잖아요.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이제 웹상에 저장을 하는 건데 인터넷상에 그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정렬하지 않은 데이터를 정렬한 것처럼 쓰게 해주는 게 이 다이나트레이스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빅데이터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는 다들 또 멀티 클라우드 쓰잖아요. 클라우드 요즘 기업들 5개, 6개 써요. 다들 과금 방식이기 때문에 쓴 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쓰면서 장점만 뽑아 쓰고 있죠. 클라우드에서.
근데 이 기업들은 그럼 다이나트레이스는 그런 클라우드를 쓸 때 그 널려져 있는 막 정리가 안 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정리해주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업무 그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쪽이고, 서비스나우는 직접적으로 고객의 엔드 유저까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죠. 보면은 12개월 선행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12개월 뭐 포워드, PBR, ROE로 이렇게 돌려보면 다 고평가된 건 맞습니다. 시장 대비는 고평가인데 요 애들 중에서 이제 그나마 조금 저평가된 매출 성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가져온 거고요. 시장하고는 지금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대비는 비싸요. 너무 비싸지만 아까처럼 뭐 C3 AI 같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출 성장률이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조금 그나마 같은 애들끼리 놨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반영을 하셔서 저희가 이 종목들 4개를 골라왔습니다. 이 종목들도 저희가 전부 다 KB증권 리서치 홈페이지에 풀 리포트를 다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세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자세한 사업 모델 이런 거는 리포트를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검색을 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PB분들에게 항상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